미국의 GDP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경고 아닌 경고가 나왔습니다. 무역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트럼프 형 다 왔어. 뭐 맛있는 거 좀 사라드릴까? 오늘이 야식 잡설 200회야? 200회 특집을 이렇게 우울한 걸 내야 되나 지금? 세상이 도와주질 않네. 트럼프! 저도 몰랐었는데 오늘이 야식 잡설 200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회 특집은 물 건너갔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0회 특집은 다음 기회에 좋은 날이 오겠죠. 우리한테도. 조금 전에 혹시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방금 우리 PD님이 뒤에 모니터가 왜 이렇게 된 거냐고. 혹시 모니터 깨진 줄 알았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승질 나가지고 오늘 주식 떨어져 빡 쳐가지고 이렇게 깨진 줄 알았겠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이 모니터는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 매핑을 한 거예요. 많이 떨어지는 게 진한 초록색, 오르는 거는 빨간색. 이제 뭐 미국 거는 좀 반대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됐냐? 와, 이게 지금 거의 뭐 코스피 코스닥이 3% 안팎 폭락하는, 우리가 좀 장중에 찍고 있습니다만 어디 전쟁 났습니까? 어디가 전쟁이 났어요? 무역 전쟁. 야, 무역 전쟁도 전쟁이야. 웃을 수가 없는 게 요거는 이제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주봉. 우리 트럼프 형님이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2025년 1월 20일 말고 그 전에 2017년 1월에 처음 임기 한 45대 미국 대통령을 취임을 했었죠. 그때로 한번 거슬러 가볼까? 그때도 과연 증시가 안 좋았었나?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는 증시는 괜찮았어요. 요게 2017년이거든요. 요때는 괜찮았습니다. 거의 2000선에서 2500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초에는 2600도 터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거의 완전 뒤집어졌죠. 2017년이랑 2600에서 거의 2000까지 2018년 내내 쭉 떨어졌습니다. 못 본 걸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엄해졌네. 근데 지금은 뭐 코스피는 그래요. 2018년에도 2500이었는데 지금도 2400, 2500이지 뭐. 근데 과연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무섭습니다. 요거는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또 주말 사이에도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지나간 이야기가 돼버려가지고 미국이 인접한 국가 캐나다, 멕시코에 각각 25%의 관세를 때리겠다.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부과가 아닙니다. 추가예요, 추가. 그러니까 중국산 기존의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이 얼마였습니까? 100%. 근데 그게 110%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사실상 중국 전기차 수입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거기에는 영향이 없었겠습니다만 기존에 30% 관세 물리던 게 40%가 되고 50% 관세 물리던 게 60%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그 이전에 취임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거 있죠. 중국산에 대해서는 60%까지 관세 물리겠다. 이걸 일반 관세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 이 계단식에 한 여기쯤 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고요. 뒷부분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매기게 되면 우리는 더 응징하겠다라고 트럼프는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일단은 또 계산을 했죠. 캐나다산 석유와 전력 등 그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는 관세를 10%만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캐나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미국이 수입하니까.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을 캐나다에서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물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관세를 조금만 부과하겠다. 근데 관세를 왜 올리느냐? 트럼프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불법 이민이라든지 아니면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속내는 따로 있죠.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가져와야 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고 또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나라들을 좀 혼내주고 자기네가 무역수지를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를 내기 위해서 그 계산된 것 아니냐. 그리고 FTA 뭐 뒷부분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또 재협상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중국이 멕시코라든지 미국의 인접 국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카드 아니겠느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가만히 있진 않죠. 왜냐? 맞았으니까. 덩치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먹을 휘두르고 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캐나다의 쥐스탱 트루도 총리 최근에 뭐 막 사임도 이야기 나왔고 굉장히 좀 궁지에 물려 있었는데 트루도 총리가 보복 관세를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관세를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승부수 던져봐야지. 어차피 본인 뭐 사임할 건데. 캐나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복 관세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고 멕시코도 셰인바움 여성 대통령이 우리는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조치를 예고를 했습니다. 중국도 상무부가 바로 성명을 내서 WTO 소송 제기하겠다. 그리고 상응하는 관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우리가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있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라는 거. 어릴 적에 정말 많이 들어봤죠. 캐나다랑 멕시코는 우리가 흔히들 그냥 북미 시장이라고 묶어서 말할 정도로 단일 경제권은 아니지만 거의 같은 시장으로 취급이 되던 것이거든요. 북미 자유무역협정도 있었고. 그런데 이 자유무역협정을 깬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트럼프 1기 시대에 나프타, 이거 너무 미국에 불리하다. 이거 다시 재협상해야 된다라고 해서 본인이 USMCA라는 걸 다시 협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US, 미국, M, 멕시코, CA, 캐나다라고 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나프타 깨고. 그게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거든요. 근데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트럼프가 본인이 나프타 재협상에서 새로 만든 것까지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또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에 관세를 물린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2018년에도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10%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왜냐하면 캐나다 지역이 전력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력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거기 뭐 철강 만들어낼 때 전력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싸게 만들어서 오니까 나 이거 보기 싫다 이거야. 우리가 그걸로 손해보기 싫다 이거야. 그때도 그랬다라는 거고. 그런데 새로운 협정을 만들어 놓고도 이번에 트럼프는 채 5년도 되지 않아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라는 거. 근데 당시 트럼프가 USMCA,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 협정을 만들 때도 또 예외 조항을 뒀었거든요. 뭐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어요. 특정한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긴급히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놨다라는 거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게. 또 하나, 환경, 노동, 국가 안보를 위해서 환경, 노동 분야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끔 예외 조항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세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추산한 게 바로 나왔는데, 트럼프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25% 각각 관세를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를 하면 미국의 GDP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경고 아닌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금액을 한번 볼까요?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90조 원 미국 GDP가 감소할 것이다. 어우, 무서워.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댓글 달리고 있나? 30조 달러에 올해 추산되는 게 2025년 추산되는 미국의 GDP가 1년에 30조 달러인데 2천억 달러 줄어든다고 해서 이거 뭐 미국이 트럼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효과는 어디서 나타난다? 물론 이것도 이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추산을 한 건데, 캐나다의 GDP 성장률은 1.3%포인트, 멕시코는 2%포인트 나라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이들 나라는 물가가 1.68%포인트, 2.29%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같은 경기에서 싸움 났을 때 약간 여기 스쳤어. 스크래치 났어. 상처 났어. 근데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 팔 부러져 있고 다리 부러져 있고 막 갈비뼈 나가 있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협상의 여지는 없을까? 최근에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통화를 할 예정이다라고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 멕시코나 캐나다의 그 추가 협상 여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죠. 얼마 전에도 콜롬비아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었는데 콜롬비아에서 불법 이민 같은 거 우리가 더 단속 잘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유예 이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일단은 볼 여지는 더 있어요. 대중국 관세 같은 경우는 앞에도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10%는 추가로 매긴 겁니다. 추가로. 그리고 그 계단에 어디쯤에 있는지는 사실은 그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고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에 또 한 이야기가 있죠. 철강, 알루미늄, 석유가스,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반도체 잘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왜냐면 지금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물론 저도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1930년에 생긴 법안입니다. 이게 뭐냐면 두 명의 의원 이름을 딴 거예요. 공화당, 미국 공화당.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랑 같은 당. 리드 스무트 의원과 윌리스 홀리 의원이 주도를 해서 1930년에 미국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세를 엄청나게 높여서 수입 제품 많이 못 올라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미국 우리 산업을 좀 지켜야 된다라고 만들었던 관세법이거든요. 당시에 2만여 개 수입품의 평균 59%, 최고가 아닙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59%, 최고 400%에 달하는 엄청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던 법입니다. 실제로 그때 약 10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허버트 후버 대통령, 당시 후버 행정부 때 후버 대통령한테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읍소를 했습니다만 후보 대통령은 그냥 그 법안을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시 물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당시 JP모건 회장이 거의 무릎까지 꿇었다. 후보 대통령 앞에서까지 했는데 일단 밀어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후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의 경제 대공황 하면 떠올리는 게 있죠. 1929년 10월 29일 뉴욕 증시가 대폭락했던 사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뉴욕 증시가 1929년 10월에 대폭락을 해서 대공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은 그냥 증시 폭락이 아니라 1930년부터 시행된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훨씬 더 미국 경제 대공황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이제 캐나다, 멕시코, 중국도 보복 관세를 매길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1930년 6월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는데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보입니까? 당시에도 캐나다가 있었어요.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보복 관세를 바로 매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수입 제한 조치도 발동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역 거래가 급감을 했죠. 물동량 급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공황이 더 심화됐다는 겁니다. 미국도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 당시처럼 미국 경제가 망가질 것인가? 뭐 물론 알 수는 없죠 아직은. 당시의 관세율, 그러니까 당시에는 평균 관세율이 59%, 최고 관세율이 400%니까 현재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당시 1930년대랑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가 중요하다. 해서 우리는 분명히 트럼프가 이 관세라는 걸 협상의 지렛대로 수단으로 활용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취임한 지 보름 만에 목적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2기 집행부의 관세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일단 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멕시코, 캐나다에 많이 진출한 그쪽 우리나라 기업들 뭐 있습니까? 특히 멕시코에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 정말 많죠. 또 캐나다 지역에도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신규 투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었고 그런 기업들 사실 앞에서도 나프타나 UMSCA가 있었기에 사실은 멕시코에 투자를 확대했던 거죠. 왜? 거기서 가면은 관세도 싸고 인건비도 저렴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날벼락이 떨어진 거고 사실 이게 작년에도 그런 흐름이 하나가 있었어요. 2024년 5월에 멕시코 정부가 이게 레글라 8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 수입 철강, 알루미늄 제품 이제 외국 기업이 그걸 가지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멕시코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들어올 때 무관세 혜택을 주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우리나라로 그 원재료들 가져와서 만들어서 수출해. 그럼 자기 나라에 좋은 거니까. 근데 그 무관세 혜택을 작년 5월부터 없앴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거를 멕시코 내에서 국내에서 소비하는 걸 입증하면 그때는 무관세로 처리해 줄게 라고 했었는데 그때 기업들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멕시코 국내에다 팔아먹을 게 아니라 미국에다가 수출하려고 도입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원자재 도입하는 데 측면에서도 세금 측면에서 더 불리해졌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원가 부담이 높아졌죠. 근데 거기에다가 미국 수출의 관세 25%가 추가된다? 설상가상이 되는 거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좀 잘하기는 잘해.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166억 달러에 불과했었는데 227억, 280, 447억 해서 2024년에는 557억 달러까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거의 뭐 한 4년 사이에 2배 이상? 3년 사이에 2배 늘어난 거예요. 너무 잘 벌었어. 그러니까 딱 이제 트럼프가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북미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뭐 유럽연합이다라고 예고는 했습니다만 북미 지역 때리고 유럽연합 때리고 그 다음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나라가 눈에 안 띄겠어요? 미국에서 누가 제일 많이 돈 벌어가?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도 거기 있는 거죠. 너무 잘하기는 잘하는데 우리도 핑계는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 그렇죠? 세계 GDP에 미국하고 중국이 한 40% 이상을 차지하죠. 두 나라가. 근데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디다 갖다 팔아야 돼 그러면. 그리고 세계에서 경제가 지금 제일 호황인 나라가 누구야? 제일 많이 사다 쓰는 나라가 누구야? 미국.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무역 수지도 많이 늘어났던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후폭풍으로 또 돌아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중요한 거.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또 하나의 관세 전쟁에서 무역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안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산업부에서도 이야기를 밝힌 것처럼 미국산 LNG를 비롯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 3대 LNG 수입국에 올랐습니다.
세계에서 LNG 수입해서 쓰는 나라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나라가 수입 강국이에요. 큰 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어차피 사서 쓰는 LNG 그 중에 일부를 미국산으로 돌리면 우리 입장에선 뭐예요? 무역 흑자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수입선만 바꿔가지고 미국한테 어때? 우리도 많이 좀 너희 도와주고 있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커버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이 LNG를 수출하는데 아직 항만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그쪽 인프라를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윈윈 전략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먼저 그걸 제안을 한다면 이런 카드가 또 하나 있다는 거고, 사실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를 했습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랑 가스 수입비 중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게 0.2, 0.1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게 2023년 되니까 13.5%, 11.6%까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야, 우리가 봐봐. 미국산 에너지 이렇게 많이 수입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더 많이 수입해 줄게. 딴 거 건드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거 잘 뜯어보면 말이지, 미국에서 제조하기 위한 게 많아.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다 투자를 해서 우리 걸 미국에다 가져가는 게 많은 거야 라고 미국을 또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투자 유발형 수출이다라는 거고, 미국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래서 전기차 공장이라든지 배터리 공장이라 이런 거 많이 유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 공장에 투입되는 거, 기계 설비, 또 중간재, 이게 우리 입장에서 수출,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으로 잡히는 건데, 결국에는 미국 정책에 따라서 미국의 투자를 확대한 게 결국은 너희 입장에선 수입으로 보이는 거야 라고 또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해서 보면, 실제로 작년 상반기에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된 그 기타 기계류 있죠. 그 대미 수출이 239% 전년 대비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도 우리가 미국을 좀 설득할 수 있겠다.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그 라디오에 홍춘욱 박사님이 출연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는 굉장히 본인이 어떻게 거의 뭐 신격화된 본인이 자비로운 왕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대우받는 거를 즐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우리가 에너지 수입을 늘린다, 혹은 미국에다 현지 공장을 더 우리가 설립한다라고 할 때도 뭔가 세러머니 보여주는 측면 해서 트럼프의 길을 살려주고 트럼프의 위세를 더 우리가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길을 살려주면은 오히려 더 호의적으로 우리를 대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거는 과거에 트럼프가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도 본인은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다, 자애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런 표현을 본인이 직접 많이 써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300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거기 보면 이제 스파르타 전사들 나오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그 말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자비로운 왕이다. 나는 자비롭다. 그러고 나서 다 죽여버리잖아.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자비롭지 않은데 본인이 자비로운 방식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해서 트럼프를 인정해주고 그를 계속 높이 평가해줘라 라는 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얼마 전에 이 사진, 이 영상 굉장히 화제가 됐죠. 누굽니까? 손정희. 물론 손정희 회장이라고 하면 되게 불편하신 분들 많아요.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미국에다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당신 돈 많은 거 알고 있는데 2,000억 달러 하지.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막, 근데 트럼프는 옆에서 거의 뭐 목덜미 잡아채고 있고, 손정희 회장이 뭐가 부족해서 트럼프한테까지 가고 거의 뭐 애완견처럼 자기 목덜미 잡혀가면서 막 이렇게 또 좋다고 웃고 있고, 속이 그러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고, 트럼프는 이 정도로 치켜 세워줘야 그래, 일본 사람들 좋아. 일본에는 뭐 관세 뭐 올릴 것도 없고 해서, 최근에 트럼프가 뭐 일본을 타겟으로 해서 뭐 하는 거 있습니까? 고인이 됐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골프장에서 트럼프 쫓아다니면서 막 공 찾아주고 공 닦아주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벙커 이렇게 올라오다가 뒤로 자빠져갖고 막 한 방 그 모래밭에서 구르고,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면서도 일본의 실리를 위해서 그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건 뭐냐 저게, 트럼프의 개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일본은 실리를 챙겨간다라는 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치인한테 뭐 이렇게 해서 트럼프 공도 좀 주워주고 공도 닦아주고 골프장에서 같이 뛰어다니고 카트도 운전해주고 라고 하면은 물론 이거는 좀 논쟁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일본은 확실히 실리를 챙겨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일본은 세계 AI 대전에서도 빠지지 않고
오픈 AI와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AI 전쟁에서도 무역 전쟁에서도 자기네들이 타깃이 되지 않고 같이 주인공에 얹혀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실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홍춘우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이 사진의 구도를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좀 앞에 있죠. V자예요, V자. V자 구도. 그런데 그 가운데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물론 가운데다가 대통령 바로 옆자리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사진을 찍었을 때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작게 나오는 구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굴욕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을 퍼다 갖다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를 챙긴다. 이렇게 엄청난 부자인 손 마사요시 회장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거. 우리의 정치인들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의 기업인들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실익을 위해서 얼마나 뛸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정치 지도자라면 혹은 대기업 회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써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고민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대호가 한국 대표로 말하라고 리조트에 가. 저를 말하라고 리조트로 좀. 그래서 오늘 이 야식 잡소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와이즈 부스터까지 와이즈 부스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